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는 어제 얘기했다시피 보안관찰법입니다. 보안관찰법은 앞으로 이제 제가 두 회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 내용은 이 내용이거든요. 보안관찰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씩 뜯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안관찰 대상자 중에서 여기 볼까요? 무슨 위험이 높아야 돼요? 재범 위험이 높으면 보안관찰을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보안관찰은 무조건 때린다. 대상자 중에서 재범 위험이 높아야 때린다? 높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누군데요? 첫 번째가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 있죠. 이런 범죄를 저질러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런 죄를 저질러 가지고 뭐 이상형 선고입니까? 금고 이상입니다. 금고 이상. 그 다음에 형기 합계는 몇 년 이상입니까? 3년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실형 여부는 불문합니까? 아니고 전부나 일부의 집행입니까?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집행을 받은 사실이. 됐죠? 그러니까 실형 여부는 불문한다? 아니라고요. 그 때문에 집행받아야 실형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면 보안관찰을 받은 자는 제가 이런 얘기했죠. 보안관찰법에서는 신고해야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신고는 전부 다 누구한테 합니까? 경찰서장한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보안관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정사항을 여기 보니까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신고가 아니라고요. 신고 나오면 전부 다 누구? 경찰서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도소장은 내가 이제 어떤 교도소장인데 대상자, 우리가 아까 금방 봤던 대상자가 이번에 교도소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 알려줘야 돼요. 누구한테 알려줍니까? 여기 보시면 7일 이내, 일단은 7일 이내가 아니고 언제입니까? 지체업입니다. 지시 알려줘야 돼요.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도 알려줘야 되고요. 거주예정지 관할 누구? 검사하고 서장에 통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하나하나 조심. 지체 없이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거주예정지 관할 검사, 그리고 누구? 서장한테 알려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도 일단은 여기 때문에 X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의결과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다. A라는 사람이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거든요. 대상자인데 이 사람이 무슨 위험이 높아요? 재범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검사가 청구를 해요. 누구한테입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그럼 법무부 장관은 검사 청구를 받으면 이 사건을 어디로 보낸다?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로 이 사람을 회부합니다. 그러면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 열리겠죠? 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가지고 이 결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무부 장관은 통보받은 대로 이 A한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는지 여기 볼게요. 법무부 장관은 이 위원회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에 구속된다는 얘기야. 법무부 장관 그대로 하라는 얘기야. 근데 다만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니까 여기서 이 사람한테 위원회 의결보다 뭐하게? 유리한 결정 체크. 유리한 결정은 안 그런데요. 그러면 한마디로 법무부 장관은 심의위원회 의결보다 불리하게는 못한다. 근데 이 결정보다 뭐하게? 유리하게는 할 수 있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가지고 확인하십시오. 일단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는 경찰서장이 청구가 있는 때는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연장할 수 있다. 자, 봅시다. A라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범 위험이 높다고 검사가 청구를 했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 있죠. 여기다가 보내. 그래서 여기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법무부 장관 A한테 보안관찰 처분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안관찰 처분을 뭐했어? 받은 겁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안관찰을 받으면 몇 년 동안 이 사람 보안관찰을 받습니까? 2년 동안 받잖아요. 기간 2년. 근데 2년이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도 이 사람이 뭐다? 재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냅니까? 재범 위험이 있다면 연장합니까? 연장하는데 연장도 어떻게 연장도 똑같아요. 검사가 연장을 청구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결정이나 연장 결정이나 똑같아 구조가. 그리고 한 번 연장되면은 2년 연장되는 거고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자, 그러면 검사는 서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연장할 수 있다. 이건 검사가 연장한다고요. 검사가 청구해서 법무부 장관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 연장이라고요? 법무부 장관 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아까 봤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절차를 거쳐가지고 보안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받은 거 아시겠죠? 받으면 기간이 얼마라고요? 2년이야, 2년.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2021년 1월 1일부터 보안관찰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2년이니까 2022년도 12월 31일 날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어디로 뭐 했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얼마 이상 소재가 파악이 안 돼? 1개월 이상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2년은 흘러가는 겁니까? 2년 흘러가는 건 멈춰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흘러가는 거 멈추는 거예요. 이 멈추는 걸 우리가 뭐 한다고요? 이걸 집행을 뭐 한다 그래요? 중지한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중지 사유 두 가지입니다. 도주 1개월 이상 소재 불명. 그러면 이런 사유가 있으면 집행 중지는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합니다. 서장은 사유가 생기면 신청을 해, 검사. 그럼 검사가 중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돼요. 그럼 문제 보세요. 보안관찰법에서 집행중지 요건 발생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서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집행중지를 청구하고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집행중지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서장이 신청해서 검사가 중지 결정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총정리해 본다면 기억은 무엇 때문에 틀렸다고요? 실형 여부 불문이다. 틀렸죠? 자, 전부나 일부 집행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검사 때문에 서장입니다. 선건 다 그죠? 그 다음에 지체 없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리을은 맞고 그리고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갱신은 누가 한다고요? 검사가 청구해서 누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잘못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집행중지 사유가 생기면 누가 집행중지권자라고요? 검사가 집행중지권자지 여기 있는 법무부 장관이 집행중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리을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안관찰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 마무리하고요. 자, 내일은 우리가 이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어려운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보안관찰은 그동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틀리지 않게 반드시 꼭 숙지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